이 사진은 영화 사도에 나온 한 장면인데요. 제가 드라마에서 여러 뒤주를 봤지만 영화 사도에 나왔던 이 뒤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지금 이 뒤주 위에 풀이 덮여져 있는데 실제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은 이 뒤주 위에 영조가 풀을 쌓게 했다고 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권정침이 쓴 서연일기를 보면은 그 뒤주를 그 안뜰로 가져온 다음에 그 위에다가 풀을 쌓아서 이 훈증을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세자를 뒤주 안에 쪄 죽이려고 그 위에다가 풀을 쌓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잘 안 알려진 기록인데 그 영화를 제작할 때 그 이 사실을 이제 고증을 해서 뒤주 위에 풀을 쌓은 이 장면을 그 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모화병 관련해서 또 하나의 논쟁 중에 하나가 과연 이 끔찍한 이 살인 도구로 사용된 이 뒤주를 누가 먼저 생각을 했느냐,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뒤주에다가 사람을 가둬 죽일 생각을 제일 먼저 떠올렸는가, 누가 그런 끔찍한 상상을 했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은 당연히 영조 한 사람밖에 없다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 뒤주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영조한테 뒤주를 갖다 바친 사람이 당시 사도세자의 장인이었던 이 홍봉안이라고 하는 주장이 그 당시부터 제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 그 정의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소를 올리는데요. 정의환이 이 상소에서 뒤주를 갖다 바친 사람이 홍봉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소를 한번 읽어보면은 뒤주는 역사책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것인데 그 당시 홍봉안이 창졸간에 멋대로 바쳤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대왕께서 그 뒤주가 어느 곳에 있었는지를 어떻게 아셨겠습니까? 이것은 충신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이를 갈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의환이 하고 있는 말은 뭐예요? 이 역사책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이 엄청난 물건을 영조한테 갖다 바친 사람이 바로 홍봉안이다. 홍봉안이 그것을 권했기 때문에 영조가 뒤주가 어느 곳에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사도세자를 끔찍하게 죽게 만들었던 그 빌미를 제공했던 사람이 다름 아니라 세자의 장인이자 정조의 외할아버지인 홍봉안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사실 정의환만 주장한 것이 아니고 당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홍봉안이 정말로 영조한테 뒤주를 갖다 바친 장본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소문을 해경궁의 한중록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어떤 자들은 말하기를 영조께서는 뒤주를 사용할 생각을 못하셨는데 홍봉안이 권하여 뒤주를 들여와서 끝내 망극한 일이 있었다 하여 정조의 총명을 어지럽히니라. 그러니까 해경궁 역시 당시의 소문을 알고 있었던 거죠. 영조는 뒤주를 사용할 생각을 못했는데 그 뒤주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홍봉안이다. 이런 소문이 당시에 떠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엄청난 소문이 대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을까? 이 주장을 제일 먼저 제기했던 사람은 누구일까? 그 소문의 근원지를 한번 찾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의외의 사람이 이 소문의 시작점이었어요. 이 주장을 제일 먼저 제기하고 언급했던 사람이 다름 아니라 그 당시에 뒤주를 사용했던 영조였습니다. 이 소문의 시작은 1771년 2월에 영조가 세손 정조한테 했던 말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당시에 영조가 이날 세손을 불러서 그 정조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모년의 일. 여기서 이모년은 사도세자가 죽은 해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도세자를 죽게 만든 그 일은 오로지 홍봉안이 양성한 것이다. 어찌 내가 한 일이겠느냐. 호랑이나 이리도 제 자식을 사랑할 줄 안다. 그 일을 있게 한 사람은 바로 홍봉안이다. 그러면서 영조가 한술 더 떠서 홍봉안이 뒤주를 바쳤다고 말을 해요. 그 일을 있게 한 자는 바로 홍봉안이다. 내가 어떻게 어영청에 뒤주가 있다는 것을 알았겠으며 내가 그 위에 풀을 덮을 생각을 어찌 했겠느냐. 너는 그를 외조부라 여기지 말고 원수로 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세자를 죽게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니라 홍봉안이다. 아까 전에 정의환이 상소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홍봉안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뒤주가 거기에 있었는 줄을 알았겠으며 또 내가 어떻게 그 위에다가 풀을 덮을 생각까지 했겠느냐. 이건 다 홍봉안이 나한테 시켜서 한 일이다. 홍봉안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알려줬다. 그러니 너는 그를 외할아버지라고 여기지 말고 원수라고 대해야 한다. 이런 놀라운 말을 그 세손인 정조한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조가 정조한테 했다는 이 말은 그 승정원 일기나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박종겸이 쓴 형곡이라는 책에서 전하는 기록인데요. 형곡이는 그 관찬사료가 아니라 그 개인이 직접 수집한 자료나 당시에 들었던 소문을 적은 기록이기 때문에 그 이러한 기록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조가 이러한 내용의 말을 했다고 하는 기록은 그 형곡이뿐만 아니라 그 다른 믿을 만한 기록에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른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조의 이 하교가 있고 나서 몇 달 뒤에 그 세손인 정조가
외할아버지 홍봉안한테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해 9월에 그 정조가 홍봉안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약 이번 봄에 전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신하가 뒤주를 바치고 전하께서 단순히 그 말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면 이것은 오히려 임금의 덕에 누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 의리도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조가 말하고 있는 이번 봄에 전하가 한 말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그 편지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 영조의 어떤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의 내용은 신하가 뒤주를 바치고 그리고 영조는 단순히 그 말에 따라서 사도세자를 처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조의 편지뿐만 아니라 그 해경궁이 쓴 한중록에도 당시 영조가 이 홍봉안이 권해서 이모화변을 양성했다. 홍봉안이 앞장서서 사도세자를 죽였다라는 말을 영조가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2부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한유라는 사람이 나중에 홍봉안을 공격하는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요. 그 한유의 상소를 봐도 당시 영조의 이 말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유가 상소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신이 유배에서 석방된 이후에 조정의 소식을 들어보니 이모년의 일을 양성하고 권하여 이루었다는 하교로서 홍봉안의 죄로 삼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조의 그 발언이 비록 실록이나 승정원 일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해경궁이나 정조의 말을 조합해 볼 때 그 이모년의 일은 홍봉안이 양성한 것이다. 홍봉안이 나한테 권유를 해서 이 사도세자를 죽게 만들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영조는 왜 갑자기 그 이모년의 일을 언급하면서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홍봉안이 한 짓이야. 홍봉안이 나한테 뒤주를 갖다 바쳤어. 앞으로 너의 원수는 홍봉안이야. 이런 말을 왜 정조한테 했던 것일까요? 우선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정조극장 때 그 영조의 눈물편에서 살펴봤듯이 당시 영조는 이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그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살펴봤지만 당시 영조가 이 사도세자 죽음에 대한 책임을 신하들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을 이때부터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피해자가 우리가 지난 정조극장 때 살펴봤던 그 김상노였죠. 영조가 그 정조한테 그 이모년의 일을 5년 전부터 양성했던 단 한 사람이 바로 김상노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김상노도 아까 홍봉안처럼 이 이모화변을 양성했던 사람으로 지목을 받기도 하고요. 또 영조가 이 홍봉안이나 김상노뿐만 아니라 그 여러 신하들 탓을 많이 했습니다. 영조 47년 8월 7일에 영조가 이런 말도 해요. 우리 아들은 현명했는데 신하들이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다. 장차 후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 영조가 이때쯤 오면은 그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이 후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굉장히 신경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오명을 과연 나 혼자 뒤집어 써야 되는 것인가. 그걸 나 혼자서 감당해버리면 장차 후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조가 이렇게 신하들 탓을 하는 겁니다. 홍봉안도 탓하고 김상노도 탓하고 심지어 우리 아들은 현명했는데 이거는 신하들이 다 잘못해서 신하들이 우리 아들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영조가 그 역사의 책임을 신하들하고 공동으로 책임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 일은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신하들과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을 보면은 그 당시에 영조가 신하들한테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세자에게 어찌 그런 일이 있었겠는가? 이것은 모두 신하들의 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그 역사책에 아들을 죽인 아버지로 기록이 되고 싶겠어요. 영조도 당연히 후세 사람들의 평가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영조는 나 혼자 그 역사의 책임을 감당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물귀신 작전하듯이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다 신하들이 잘못한 것이다. 신하들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전에 발언을 살펴보면은 지금 영조가 그 이모년의 일은 홍봉안이 양성한 것이다.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도 그 자식을 죽였다는 책임을 이 신하들에게 떠넘기는 이런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역사의 더러운 책임을 신하들에게 모두 떠넘기고 자신은 그 더러운 역사의 오명을 뒤집어 쓰고 싶지 않은 심리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도 이 말이 나온 배경을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해경궁은 영조의 이 발언이 나오게 된 이유가 우리가 예전 정조극장 때 살펴봤던 그 최익남 상소 사건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시 최익남이라는 사람이 그 영조한테 세손인 정조가 이 사도세자의 묘와 사당에 이 성묘와 아련을 아직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도세자 묘와 사당에 참배를 시켜달라.
세손이 사도세자에게 인사를 드리게 해달라. 그렇게 하고 난 뒤에야 그 영조 당신한테도 효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상소를 올렸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도 살펴봤지만 영조는 이 최익남의 배후에 홍봉안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홍봉안이 최익남을 시켜서 이러한 내용의 상소를 올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해경궁은 한중록에서 영조의 이 발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조께서 최익남의 상소로 의심하고 화가 나신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최익남 상소 사건 때 영조께서는 홍봉안이 사도세자 돌아가신 일을 오로지 임금의 허물로 돌리려 한다고 생각하셨다. 그러니까 영조가 홍봉안을 의심을 했어요. 사도세자 죽인 책임을 오직 영조한테 다 돌리고 자기는 오히려 이 사도세자에게 충성한 사람처럼 최익남을 시켜서 세손이 사도세자 영전 앞에 이 인사를 드려야 한다. 이런 상소를 올린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조가 홍봉안에 대해서 화가 났던 거예요. 근데 사실 영조의 말처럼 신하들의 잘못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결단을 한 것은 영조 자신이었지만 그 당시 신하들도 영조의 결단을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조가 생각하기에 아니 그때는 다 내 의견에 따르고 동조를 했던 신하들이 이제 다음 왕이 정조가 되는 것이 확실하니까 모두 입을 닫거나 그 이모화변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려고 나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영조와 함께 책임을 같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조했던 신하들 가운데 가장 돋보였던 사람이 바로 세자의 장인이었던 홍봉안이었어요. 홍봉안이 이모화변 이후에 그 이모화변 처분에 대해서 나도 같이 공동 책임을 지겠다. 저가 그때 전하의 명을 받아서 가장 적극적으로 그 명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 이모화변에 대해서 자신도 책임이 있다는 상소를 올리거든요. 이제 그 글을 한번 읽어보면은 신이 비록 어리석지만 당시 전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처분하던 때 여러 신하들이 많았지만 전하의 마음을 알고 전하의 명을 받든 것은 신뿐이었습니다. 이 일은 전하께서 울면서 결단하셨고 신이 울면서 따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모화변이라는 사건은 영조와 홍봉안이 같이 공동 책임을 지기로 약속했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때 여러 신하들이 있었지만 전하의 마음을 알고 전하의 명을 받든 것은 오직 신뿐이었습니다. 이 일은 전하가 결단을 하시고 제가 받들어 따른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공동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홍봉안이 나중에 최익남 상소 사건 때 자기 혼자 살려고 이제 발을 빼는 것을 보고 영조가 당연히 그 실망을 하고 배신감을 느꼈겠죠. 홍봉안 이 자식이 같이 책임을 지기로 해놓고 갑자기 그 모든 책임을 임금 혼자서 다 떠안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영조로서는 당연히 홍봉안에 대해서 배신감이 들었겠죠. 이제 와서 갑자기 사도세자에게 충성을 하려고 하네? 이 자식이 혼자 빠져나가려 하고 있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니까 이 영조가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영조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이 이모화변인 당연히 홍봉안이 일으킨 짓이다. 홍봉안을 이 이모화변 책임에서 못 빠져나가게 아예 꽁꽁 발을 묶은 겁니다. 발을 묶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모든 책임을 이제 홍봉안한테 다 떠넘기려고 했던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나간다면 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나가겠다. 이 일은 내가 한 짓이 아니라 모두 홍봉안이 한 짓이다. 홍봉안이 양성한 짓일 뿐만 아니라 홍봉안이 나한테 뒤줄을 바쳤다. 이렇게까지 영조가 단호하게 치고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영조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 이모년의 책임을 모두 홍봉안한테 떠넘기니까 가장 당황하고 억울했던 사람이 바로 해경궁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해경궁이 그 당시에 그 당황스러움과 억울함을 한중록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영조께서 홍봉안이 권하여 그 일을 이루었다고 하시니 아버지께서 영조께 뒤줄을 갖다 드리며 세자를 처분하소서라고 한 줄로 말들을 하더라. 저쪽 사람들이 여기서 저쪽 사람들은 그 해경궁 집안을 공격하는 세력을 말해요. 그래서 그 공격하려는 세력들이 영조의 이 하교에 따라 말을 붙이니 이 의혹을 어찌 풀며 진실을 누가 제대로 밝힐 수 있으리요. 그가 영조의 이 변덕으로 인해서 해경궁 집안은 하루아침에 그 이모화변의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쓰게 생긴 거예요. 영조가 이 홍봉안을 이 이모화변 책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아주 꼼짝 못하도록 이제 만들어 놓으려고 작정하고 뱉은 말이었기 때문에 해경궁 집안에서는 이 영조의 이 하교에서 도저히 벗어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 2부에서는 지금 여기서 해경궁이 말하고 있는 저쪽 사람들, 그러니까 해경궁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오늘 살펴본 이 영조의 하교가 나오고 나서 정말로 기뻐서 날뛰게 돼요. 안 그래도 홍봉안을 죽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영조가 갑자기 그 이모화변 때 뒤줄을 바친 사람이 홍봉안이라고 하니까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조의 이 하교에다가 말을 붙여가지고
이 홍보안을 공격하는 상소를 올린 겁니다. 그 상소의 내용은 다음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